그 다음 해볼 건 이 아민이 가지고 있는 유기화학적 반응성을 지금 당장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아민과 관련된 유기화학적 반응성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건 빼고 이 녀석의 산성도, 염기성도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아민들이 기체 상태라면, 기체 상태? 기체 상태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체상에서는 무엇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시 뭐라고요? 용매 되겠습니다. 용매란 말 아시죠? 이렇게 막 용질이 녹아있는 주변 물질들을 용매라고 하는 건데, 기체상이란 말은 주변에 용매 없이 해당 분자 그대로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네들이 염기로 활용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질소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 녀석이 뭐로 활용될 수 있다? 염기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만약 주변에 이런 식으로다가 H 플러스가 있다. 그럼 이 H 플러스의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압하고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쌍을 제공하는 염기를 또 특별히 또 무슨 염기라고 해요? 전자쌍을 제공하는 염기를 또 특별히 무슨 염기라고 해요? 루이스 염기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루이스 염기적 관점에서건 아까 얘기했던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의 염기로건 어쨌건 저 아민은 염기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주변의 산한테 비공유 전자를 제공하는 능력, 그거를 염기도라고 했을 때 기체 상태의 염기성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3차로 갈수록 염기성이 더 세집니다. 주변 H 플러스하고 반응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요겁니다. 산 이 안정할수록 해당 짝염기, 뭐 짝이란 말을 빼도 되고, 그것은 더 센 염기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짝산 짝염기라는 개념을 쓴 걸 뭐라고 했었죠? 짝산 짝염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산염기 개념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이라고 했었죠. 아까 얘기했던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는 짝 염기가 안정할수록 산이 더 센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그냥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짝 산이 안정하면 해당 염기는 더 센 염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짝산이 있을 거고 3차 아민에서 만들어지는 짝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안정하다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짝산이 더 안정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만약 여기에서 산이랑 반응하여 짝산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짝산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주변 H 플러스가 있을 건데 거기에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이압하고 전자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짝산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서
이 파란색 비공호 전자가 수소랑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일 거고요. 여기서 짝산이 만들어지면 보시다시피 요렇게 짝산이 만들어질 거고요. 알겠죠? 중간을 굳이 그리지 않는 이유는 알겠죠? 자,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차이 나요.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 이제 수소만 있느냐 탄소들이 붙어 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극단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중간은 그냥 순차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질소 형식전화 보겠어요? 이 질소 형식전화가 1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또 이 질소 형식전화가 1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을 믿는다면 이때 이쪽하고 이쪽 중 어느 쪽 짝산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이쪽하고 만약에 저 설명을 믿는다면 바로 1이 갈수록 더 안정한 짝산이다 라고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겠어요? 그렇다면 왜 얘가 더 안정하냐? 그 논리를 만들어 붙이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바로 탄소사슬은 전형적인 EDG입니다. 자, EDG 뭐 줄임말이죠?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아시겠죠? 우리말 번역 전자주계 아시겠죠? 전자주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변 플러스 전하 쪽으로 그 전자밀도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건 형식 전하가 플러스인 것은 전자가 풍부한 상황인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막 수해 나가지고 사람들 먹을 게 부족해 막 뭐 길도 다 끊기고 그럼 뭐 수해 났으니까 그 밥 없으니까 알아서 그 굶어 죽으시오 이래야 돼요? 뭐 안 되잖아요.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자를 이런 식으로 뭐냐면 공급하고 제공해 줘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불안정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정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전자가 부족하면 그래 없으니까 알아서 죽어라 뭐 이게 아니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요 전자밀도 일부가 요런 식으로 전자가 부족한 질소 쪽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저 플러스 전하의 역시나 비편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인데 그냥 산술적으로 여기서 0.1만큼의 전자를 제공했다고 쳐요. 그럼 0.1만큼의 전자를 제공하면 얘는 0.9가 되고 얘가 0.1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 플러스 전자 부족이 여기서만 나타났을 때에 비해서 여기 전자 부족이 0.9로 줄어들고 여기 전자 부족이 0.1만큼 살짝 증가하면 그게
전자 부족이 여기서만 나타날 때에 비해서 더 안정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종의 뭐 고통 분담 뭐 이런 건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탄소가 많을수록 양전하의 비편제화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안정해지니까 짝산이 안정해져서 짝염기가 더 생염기가 된다. 어디서? 기체상에서. 그치? 기체상에서. 요거 시험 문제로 억수로 자주 나옵니다. 올해 낼 모양인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빨리 쓰시고. 됐죠? 자, 썼습니까? 썼죠. 썼죠? 그 다음. 해준다. 으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수용액 중 산성도, 수용액 중 염기성도. 수용액 중 염기성도. 수용액 중 염기성도. 자, 수용액이면 누가 용매인 거예요? 물이 용매인 거죠? 그럼 잘 봐. 아까 기체상에서는 누가 1등이었지? 기체상에서는 누가 1등이었지? 얘가 1등이었지. 근데 놀라웠게도 수용액 중에서는 바로 2차 아민이 가장 센 염기입니다. 2차 아민이 가장 센 염기입니다. 아시겠죠? 혹은 2차 암모니움 짝산이 가장 안정한 짝산이라는 얘기겠죠. 여기에 니움이라는 말은 양이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수용액에서는 H2O와 어떻게 되느냐? 수소결합. 영어 표현으로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결합이 잘 일어날수록 안정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려면 영어 잘해야 돼요? 한국말 잘해야 돼요? 한국말. 미국에 살려면 한국말 잘해야 돼요? 영어 잘해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 속에 있으려면 물이랑 실어야 되겠어요? 물이랑 친해야 되겠어요? 물이랑 친해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요소가 바로 수소결합. 알겠죠? 저 수소결합 하나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공부할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이게 기체상이 아니라 물속에서 벌어진다. 그럼 만약에 이 녀석에서 짝산이 나타나고 여기서 수소결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수소가 질소하고 산소 사이에서 이렇게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요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질소에 붙은 수소가 주변의 물이랑 모두 다 수소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소들이 많으면 어디서만 수소 결합이 가능하냐면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이렇게 아민의 차수가 커질수록 짝산의 수소 결합의 정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수가 작을수록 나타나는 짝산에서 수소 결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이 갈수록 짝산 자체가 안정해지는 건 맞는데 기가 막히게도 얘는 거꾸로 일이 갈수록 수용액 중에서 수소 결합을 더 많이 해서 하이드로진 본딩이 더 최적화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짝산을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유도 효과적 설명과 수소 결합적 설명이 서로 협동적입니까? 서로 상쇄적입니까? 서로 상쇄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단순 유도 효과로 보면 얘가 제일 안정할 것 같은데 물속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수소 결합적 측면에서 보면 얘가 제일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쇄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는 1등이 어디서 나타난다? 중간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연찮게 우연히 중간에서 가장 안정한 짝산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짝산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필 1차인지 하필 2차인지 그것까지 판단할 수 있다? 그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차암인과 2차암인의 염기성도는 심각하게 차이 날까요? 굉장히 근소할까요? 굉장히 근소합니다. 얘가 1등이긴 하지만 아주 눈꼽만큼 1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2차암이 제일 센 염기다 라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세요. 빨리 쓰세요. 됐죠? 자, 그 다음